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4년차에 접어든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직장 동료로 꽤 오랜 시간 지인으로 알고 지냈던 남편과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알아가기엔 너무 연애 기간이 짧지 않냐고 묻기도 했지만 연애 전 알고 지낸 세월이 워낙 길어서 사람에 대한 불신은 없었어요. 지금은 다른 팀으로 갈라졌지만 직장 내에서도 남편은 서글서글하고 유한 성격으로 인기가 좋았거든요. 일도 야무지게 잘하는 편이라 사내에서 평판이 워낙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남편도 각자 애인이 있었던 터라 서로를 연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결혼 적령기가 가까워지자 남편도 저도 당시 사귀던 사람과 결혼이 불발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연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잘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었죠. 아무튼 오래 알고 있던 사이라 그런지 남편에 대한 확신은 처음부터 강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참 다정하고 한결같은 남자였거든요. 마침 둘 다 결혼 적령기에 만나게 된 터라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었죠.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어요. 같은 직장을 다니니 연애를 해도 다른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보다 더 자주 보고 퇴근하고 같이 밥 한 끼라도 하게 되니 1년을 연애해도 그 밀도가 다른 1년 연애보다 훨씬 높았어요. 편안하고 잔잔한 연애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져서 결혼을 추진하게 됐어요. 다행히 저희는 집안도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아서 결혼할 때조차 부모님을 통한 트러블도 없었어요. 그렇게 남들보다는 좀 수월하게 결혼을 했죠. 시댁 문제니 뭐니 시끄러운 남들을 보면서 결혼이라는 건 짝이 따로 있다더니 그 말이 맞구나. 저는 짝을 참 잘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처럼 무난한 성격이셨거든요. 저를 며느리라고 딱히 하대하지도 않았고 제가 알아서 제 일 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니 그만큼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어요. 시부모님과 관계도 어색한 단계를 넘어서니 천천히 편안해졌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제 결혼 배경이 이렇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다 저를 부러워했어요. 이상하네. 어떻게 그렇게 다 마음에 들 수가 있지? 진짜 복 받았다. 결혼 너무 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남편 사람 괜찮은 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거라 시댁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결혼한 거거든. 근데 이렇게 시부모님들까지 괜찮을 줄은 몰랐어. 집마다 문제 있는 사람 하나씩은 꼭 있던데 어쩜 그러냐? 넌 진짜 남편 복 시댁 복은 있나 보다. 행복하게 잘 살아. 친구들도 남편을 소개해주면 칭찬일색, 부러움 가득한 말만 해주곤 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후에도 제가 원하던 편안한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기상천외한 썰들이 올라오는 TV 프로그램 등을 보면서 제게 정말 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연이 많나 의아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드물긴 하겠지만 저희 시부모님 같은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채널을 찾아 사연을 적어봐야겠다는 생각은 꿈도 못 꿨어요. 제 삶은 이런 일과는
정말 거리가 멀 줄로만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그 기상천외한 시댁설에 등장하는 건 시부모님 뿐만이 아니라는 걸요.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4살 나는 동생이 있었는데 결혼 전부터 남편이 몇 번 짧게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이 걱정할 건 없긴 한데 동생이 좀 천방지축이야. 이제 걔도 20대 후반인데 철이 왜 이렇게 안 드는 건지. 그래도 성격은 밝고 천성이 나쁜 애는 아니니까 가끔 어이없게 굴어도 그러려니 이해해줘. 어차피 많이 부딪힐 일은 없을 거야. 그래? 뭐 어떻게 천방지축인데? SNS에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약간 사람 피곤하게 할 때도 많고 허영심이 좀 많아. 자기 분수에 안 맞게 굴 때가 있다고 해야 하나? 보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우리 가족도 걔 고쳐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보기 불편해도 좀 못 본 척 넘어가 달라는 거야. 뭐 알겠어. 그렇게 알고 있을게. 그렇게 신우이에 대한 정보는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듯 듣기도 했고 허영심이 많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경고가 없었기에 저한테 피해를 줘봤자 얼마나 줄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게다가 막상 신우이를 만나보니 꾸미기 좋아하고 밝은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서 경계심보다는 오히려 귀엽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부침성도 좋고 싹싹한 성격이라 남편의 걱정이 무색하기도 저는 금방 신우이와 친해졌어요. 새언니, 머릿결 너무 좋으시다.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래요.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 샤워하고 나와서 영양 스프레이 좀 뿌리고 말려요. 어머, 그럼 그 제품이 좋나 봐요. 저한테 정보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저희 집에 몇 통 쟁여놓고 쓰는데 다음에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와, 대박. 새언니 최고. 전 이래서 어릴 때부터 오빠보다는 언니가 갖고 싶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언니 있는 애들은 언니 옷장에 있는 예쁜 옷도 빌려 입고 화장품도 빌려 쓰고. 저도 꾸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로망이 컸거든요. 그런데 보다시피 오빠 동생으로 태어나서 그런 경험은 단 한 번도 못 해봤지만요. 새언니는 제가 꿈꾸던 언니 같아요. 너무 관리도 잘하시고 잘 꾸미세요. 새언니 같은 언니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새언니, 동생분은 새언니 엄청 좋아하시죠? 저한테도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애하고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든 가치관이든 맞는 게 없어서 사이가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남남처럼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관계였어요. 보통 자매들이 어릴 때 싸우고 커서는 사이가 좋다고들 하던데 저희는 커가면서 성향이 점점 반대라는 걸 깨닫게 되어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편이 됐어요. 그래서인지 신우이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신우이가 오히려 저를 더 친동생처럼 따르고 좋아해줬거든요. 저도 다른 집 자매들이 다 커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사이처럼 지내는 걸 부러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른 집 자매들은 저렇게 잘 지내는데 저희 집만 문제가 뭘까 싶어 동생과 잘 지내려는 노력도 해보았지만 양극단으로 치우쳐진 성향의 차이는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자매만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사이좋고 평생 친구 같은 자매 사이는 포기하다시피 한 지 오래였는데 오히려 원수 사이는 아니면 다행일 신우이가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친동생은 저 별로 안 좋아해서요. 사이 좋은 자매가 많긴 하지만
같이 커오다 보면 자잘하게 트러블이 있기도 해서. 저희 자매는 그렇게 엄청 잘 맞거나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어머, 그래요? 저는 새언니 같은 언니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새언니, 그럼 저랑 친자매처럼 지내요. 저 새언니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사실 저희 오빠가 사람 보는 눈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닌데 새언니랑 결혼한 거 보면 새언니는 분명 좋은 사람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몇 마디만 주고받아도 느낌이 확 오고요. 아,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이야기하세요. 아무래도 저는 시누이라. 제가 아무리 새언니가 좋다 한들 새언니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요. 아니에요. 전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저도 사이 좋은 자매에 대한 로망은 늘 있었어요. 저랑 친자매처럼 지내준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죠. 정말요? 그럼 저 앞으로 자주 연락해도 돼요? 네, 좋죠. 진짜예요? 그 말 모르게 없기에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는 시누이의 모습에 살짝 괜한 짓을 했나 라는 생각도 스쳤지만 때는 이미 늦었을 때였어요. 주변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야,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는 시누이야. 말은 친자매니 뭐니 해도 너랑 남편이 틀어진다거나 네가 며느리 노릇 조그만 소홀히 해도 금방 시누이 짓 할걸? 원래 앞에 시자 붙은 인간들은 믿으면 안 되는 건 몰라? 자주 연락해도 된다니 보나마나 앞으로 엄청 귀찮게 하겠네 정말. 그래? 아무래도 그렇겠지? 아, 내가 그때 뭐가 쉬웠었나 봐. 괜히 친해진다고 했다가 선 넘으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바로 선 그어야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럽다고 해. 이 얘기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말 바꾸는 건 좀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은데. 그때부터 갑자기 감정이 상해버릴 수도 있고 혹시나 좀 선 넘는다 싶으면 그때 선 그어야겠다. 그래, 진짜 만에 하나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는 바로 선 그어.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이지만 시누이와 친동생처럼 지낼 수 있다고 희망을 품은 제 자신이 조금 답답했어요. 조금만 저에게 시누이 짓을 한다거나 그러면 바로 선을 그으려고 바짝 경계하고 지냈는데 시누이는 생각보다 해맑고 천진난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보, 혹시 말이야, 아가씨 좀 어떤 사람이야? 응? 갑자기 그건 왜? 아, 아가씨가 나랑 친해지고 싶다고 해서 옛날부터 언니가 있었음 했다고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길래 나는 아직까지는 몇 번 못 만나봐서 어떤 사람인지 감이 잘 안 와서. 내가 말했잖아, 허영심 많은 애라고. 근데 뭐 나쁜 애는 아니긴 해. 그거 말곤 딱히 나쁜 점은 없어. 솔직히 형제 자매들은 친하게 지낸다 해도 남매들은 그게 아니거든. 나도 뭐 그렇게 잘한다고 하긴 어려워서. 그래? 나쁜 사람만 아니면 됐지 뭐. 시누이 짓 할까봐 그래? 잘 모르긴 해도 그런 성향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좀만 그런다 싶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뭐라 할 테니까. 에이, 내가 알아서 선 그으면 되지. 아무튼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내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주면 나야 고맙지. 내가 좀 무뚝뚝한 오빠라 걔가 늘 언니 있으면 좋겠다고 입에 달고 살긴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야 말이지. 당신만 괜찮다면 사이 좋게 잘 지내줘. 나도 잘 지내면 좋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아가씨는 생각보다 관계의 거리를 잘 지켜주었어요. 귀찮다 싶을 정도로 연락을 자주 하지도 않았고 공통점을 찾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다가왔죠. 아가씨와 저는 둘 다 꾸미는 걸 좋아해서 화장품이나 그 계절 유행하는 옷 스타일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둘 다 관심 있는 주제를 나누다 보니 할 이야기도 많았고 실제로 만났을 때도 같이 쇼핑을 하는 둥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가 더 쉽더라고요. 신우이는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서 정말로 제 친동생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 친동생은 꾸미는 것에 관심이 없고 털털한 스타일이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웠는데 문득 제 친동생도 이런 성향이었다면 얼마나 같이 지내기 재미있었을까 싶더라고요. 친해지기도 전에 걱정부터 한 것이 민망할 정도로 저희는 빠른 속도로 친해졌어요. 아가씨는 알면 알수록 애교도 많고 천진난만한 성격이었어요. 공감도 잘해주고 별다른 벽 없이 자기 얘기도 조잘조잘 잘해주는 스타일이라 마음의 문이 금방 열렸던 것 같아요. 여보, 나 이번 주말에도 아가씨랑 쇼핑 한번 다녀올게. 저번 주말에도 만나지 않았었어? 또 만나? 아, 아가씨가 이번에 소개팅이 잡혔다고 해서 봄 원피스 한 벌 사고 싶은데 골라달라고 해서. 그놈의 소개팅 맨날 나가네. 왜? 아가씨도 소개팅 많이 들어올 때 얼른 해서 좋은 사람 만나야지. 진짜 친언니처럼 말하네. 누구 동생인지 모르겠어 아주. 요즘은 나보다 내 친동생이랑 더 친해진 것 같다? 좀 질투나려고 해. 에이, 무슨 질투야. 여자들끼리 노는데. 그럼 뭐 당신도 같이 쇼핑하는데 올래? 됐네요. 그래도 다른 집 보면 맨날 신우이랑 싸우고 시어머니랑 사이 안 좋고 하던데.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랑도 잘 지내고 내 동생이랑도 이렇게 잘 지내주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치? 나도 신기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남편 복, 시댁 복은 있나 봐. 당신이 다 잘해서 그런 거지 뭐. 우리 식구들이 다 당신 좋아하는 거 보면. 주변에서도 다들 신기해하긴 했지만 저 스스로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시댁이랑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게 꼭 동화 속 이야기같이 느껴졌거든요. 신우이랑은 성격도 노는 취미나 성향도 너무 잘 맞다 보니 오히려 나중에는 친한 친구들보다도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누가 안 시켜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가 되다 보니 밖에서 자주 만나는 게 슬슬 부담이 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남편 식구이기도 하니 집으로 자주 초대를 하게 됐죠. 사실 아무리 친해졌어도 시댁은 시댁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집에는 자주 초대를 안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생각마저 허물어질 정도로 친해져서 집으로 초대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그 전까지 아가씨는 시부모님과 함께 초대하는 게 아니면 따로 저희 집에 방문한 적은 없었어요. 그나마도 신혼 때 시부모님과 한두 번 같이 왔었고 그 이후에는 주로 저희가 시댁에 방문했던 터라 집에는 꽤 오랜만에 방문하는 거였죠. 와, 오빠 집이 이랬었나? 전에도 인테리어 예쁘게 잘하셨다고 느끼긴 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또 느낌이 다른데요? 언니가 다 직접 하셨다고 했죠? 저희 신혼집은 시댁과 친정에서 반반씩 보태주어 공동 명의로 산 집이었고 들어오기 전부터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한 집이라 내부가 꽤 예쁜 편이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신혼집에 대한 로망이 꽤 있었던 편이라 인테리어만큼은 꼭 처음부터 예쁘게 하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제가 원했던 느낌으로 벽지나 타일을 깔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협의하여 시공에 들어갔어요. 혼수할 때도 미리 봐두었던 가구들을 조합해서 집과 잘 어우러지게 배치를 했죠. 남편은 딱히 인테리어에 관심이 없어 온전히 제 손에 맡겼기에 제 취향이 100% 반영된 집이었어요. 아가씨와는 취향이 비슷하다 보니 아가씨 눈에도 저희 집이 꽤 예뻐 보였던 모양이에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집 곳곳을 구경하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니 그때 한참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고생한 보람이 느껴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땐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구경시켜달란 말을 못해서 이 정도로 예쁜지 몰랐어요. 언니, 드레스룸도 구경해도 돼요? 그럼요. 천천히 다 구경하셔도 돼요. 저는 잠깐 드레스룸을 구경하는 아가씨를 두고 부엌에가 간단히 준비해놨던 다과상을 차렸어요. 테이블에 미리 우려놓았던 차와 찻잔을 세팅하고 아가씨가 온다고 애프터눈 티처럼 준비해둔 핑거푸드를 올려놓고 드레스룸에 갔을 때였어요. 아가씨? 제가 안방에 카펫을 깔아두어 제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는지 제 드레스룸에 있는 액세서리함 사진을 찍고 있던 아가씨의 모습을 봐버리고 말았어요. 솔직히 제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찍는 모습에 조금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가씨를 부르자 아가씨도 놀랐는지 흠칫하며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깜짝이야. 언제부터 계셨어요? 방금 왔어요. 차 마시러 오세요. 다 차려놨어요. 네, 좋아요. 아가씨가 허둥지둥 저를 따라 나오는데 기분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드레스룸이 예쁘고 신기하다고 느꼈으면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가씨랑 20-30분가량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내내 마음 한켠에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이걸 얘기하지 않고 담아뒀다간 아가씨랑 지금까지 잘 쌓아온 관계가 의미 없어질 것 같아 그냥 용기를 냈죠. 아가씨, 그런데요. 아까 말씀도 없이 제 드레스룸 찍으신 건 좀 기분이 그랬어요. 어쨌든 드레스룸도 제 사적인 공간인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물건이 가득한 공간을 허락도 없이 찍으시는 게 좀 제 입장에선 난처하고 당황스러워서요. 네? 죄송해요, 새언니. 저는 그냥 새언니 드레스룸이 너무 제 로망이라 부러워서 찍었어요. 나중에 저도 이렇게 꾸미고 싶어서요. 지금이라도 사진 지울까요? 동공이 흔들리며 애처로운 눈으로 물어보는데 솔직히 그걸 어디다 올릴 것도 아닐 텐데 굳이 지우라고 할 것까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제가 미안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금방 마음이 풀렸죠. 그럴 것까진 없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사진 찍힌 게 좀 그랬어요. 저도 예쁘게 꾸미고 사진 찍고 하려고 애써 신경 써서 만든 공간들이라 사진을 찍으시는 건 괜찮은데 적어도 저한테 찍기 전에 말은 해주세요. 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새언니. 다음부터는 꼭 새언니한테 허락 받고 찍을게요. 인테리어가 하나같이 너무 예뻐서 완전 좋은 호텔 같은 데 온 것 같아요. 찻잔이랑 식기 같은 것도 너무 예쁘고 저도 신혼집 이렇게 꾸미고 싶어요. 신혼집 꾸밀 때 원하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가구 구매한 곳이랑 인테리어 시공 맡긴 곳 정보 다 드릴게요. 정말요? 역시 새언니밖에 없다니까요. 새언니랑 취향이 잘 통해서 너무 행복해요. 이 다과상도 찍어도 돼요? 저도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역시 새언니가 최고예요. 밖에서 만났을 때도 워낙 예쁜 곳에 가서 예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했던 아가씨라. 사실 저희 집 배경으로 예쁘게 사진을 찍는다는 것에 별다른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집을 그렇게 예쁘게 꾸며놨던 거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됐거든요. 저희 집에 놀러왔던 친한 친구들도 하나같이 집 인테리어 정말 잘했다며 사진을 찍어갔고, 저희 집에는 제가 외출하기 전 옷차림을 체크하는 곳이자 방문한 손님들을 위한 포토존까지 마련되어 있었을 정도니 말 다 한 거죠. 아가씨는 저희 집에 놀러올 때마다 예쁘게 꾸미고 와서 그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저희 집 거실 소파나 테이블에서 항상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인물 사진을 예쁘게 찍는 법을 잘 알아서 더 만족스러워했죠. 사실 아가씨랑은 이미 친할 대로 친해져서 아가씨가 집에 놀러오는 건 절친한 친구가 집에 놀러오는 것만큼이나 편한 일이 됐어요. 아가씨는 친오빠인 남편과도 편한 사이다 보니 나중에는 친한 친구가 놀러오는 것보다도 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너무 편해졌던 게 문제였던 걸까요? 어느 순간 아가씨가 조금씩 선을 넘는 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 아가씨가 상견례를 앞두게 되었거든요. 저는 격식 있는 옷차림을 좋아하는 편이라 트위트나 정장 셋업 같은 옷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평소에는 입을 일이 많이 없다 보니 그런 옷들은 옷장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아가씨가 상견례 입고 갈 옷을 고민하길래 제가 자주 쇼핑하는 브랜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신상 옷들을 추천해주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격식 있는 옷들은 값이 나가다 보니 아가씨가 반응이 영 시원찮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한 번 입고 말 것 같은데 너무 비싸지 않아요? 다 예쁘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뿐인 상견례인데 값이 좀 나가더라도 단정하고 질 좋은 옷을 입는 게 낫지 않을까요? 또 이런 옷 한 벌 장만해 놓으면 앞으로 지인분들 결혼식 가거나 가족 행사 있을 때 요긴하게 입을 수 있긴 하실 거예요. 그렇긴 한데. 한참을 마음에 차는 옷이 없다는 듯 사이트를 뒤져보던 아가씨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난 듯 테이블을 쿵 내리치더라고요. 아, 맞다, 새언니. 저 그 옷 빌려주시면 안 돼요? 새언니 전에 저희 엄마 생신 때 입고 오셨던 원피스 있잖아요. 아, 그게 뭐였죠? 뭐 입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잠시만요. 갑자기 벌떡 일어난 아가씨 때문에 놀란 것도 순간이었어요. 아가씨는 정말 말릴 틈도 없이 잽싸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안방에 마음대로 들어간 것도 당황스러운데 안방과 연결되어 있는 드레스룸에 간 건지 옷걸이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약간 어이가 없어 따라 들어가니 아가씨가 한쪽 구석에서 옷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도 제가 격식 있는 옷들만 따로 모아둔 곳이었죠. 어디까지 하나 보려는데 아가씨가 금방 자기가 원하던 옷을 찾아서 꺼냈어요. 찾는데 1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제 드레스룸이 그렇게 좁은 편도 아니고 제가 옷이 적은 편도 아니었는데 평소 제 드레스룸 안을 꿰고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속도였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옷이 그쯤에 걸려있을 걸 아는 사람처럼 옷을 찾고 있었거든요. 새언니, 이거요, 이거. 기억나시죠? 마음대로 제 옷을 꺼내서 제 눈앞에 대고 흔드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곧 결혼도 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남의 집 안방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거나 남의 물건에 마음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매너도 상식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아가씨의 이 행동들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말해줘야 하나 싶어 2, 3분가량은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졌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 말도 없고 반응이 없자 아가씨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더니 드레스룸 안에 있는 거울을 보며 제 옷을 자기 몸에 대보더라고요. 새언니가 좀 마르셔서 저한테 이 옷은 타이트한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백화점에서 옷을 골라달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못 참고 폭발했어요. 아가씨, 여기는 제 드레스룸이지 백화점 매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옷 쇼핑하듯 남의 옷 마음대로 뒤적이시면 되겠어요? 엄연히 다 주인이 있는 물건들인데?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저희 집 드레스룸 찍으셨을 때 여긴 제 사적인 공간인데 허락 없이 사진 찍는 거 불쾌하다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물건들에 손을 대는 건 사진 찍는 것보다 더 무례한 일이라는 걸 왜 모르세요? 저는 새언니랑 많이 친하다 느껴서 옷도 평소에 가끔씩 빌리니까 괜찮을 줄 알고. 아무리 친해도 그렇죠. 그리고 드레스룸이 밖에 따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 안방에 있잖아요. 제 친동생, 친정 부모님도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이렇게 마음대로 안 들어오세요. 어느 누가 결혼한 사람 안방에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그건 정말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요. 그건 저는 오빠랑도 편하고 새언니랑도 친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 핑계가 어딨어요. 아무리 저희 부부랑 가까운 사이라도 사적인 공간은 존중해 주셔야죠. 네, 이제 안 그럴게요. 허락 받으면 들어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어도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갑자기 사진 얘기는 왜 나오나 싶었지만 어찌됐든 뭘 하든 제발 제 허락하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서 뭐라든 좋으니까 사전에 동의만 좀 구해주세요. 알겠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언니. 저 이번에 빌릴 옷들 좀 구경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그제서야 표정이 밝아져서 이 옷 저 옷을 구경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해맑고 천진난만해서 제가 괜히 너무 심하게 뭐라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쁜 의도가 있었다기보단 정말 단순하게 옷을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정색하고 진지하게 나무란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언니, 저 좀 입어봐도 돼요? 입고 사진 좀 찍을 테니까 뭐가 제일 나은지 좀 골라주세요. 알겠어요. 아가씨는 제 원피스와 셋업을 3-4벌 정도 입어보고는 사진을 열심히 찍더라고요. 저도 옷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열정에 좀 놀랐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이런저런 고민 끝에 상견례 원피스를 골라줬고 상견례를 마치고는 제게 고맙다는 인사도 했어요. 새언니, 정말 감사해요. 새언니가 옷 빌려주신 덕분에 상견례 때 예쁘다는 칭찬 엄청 많이 받았어요.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빌려가고 싶은 옷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만 해요. 정말요? 역시 새언니밖에 없다니까요. 사랑해요, 새언니. 감사 인사까지 보내오는 애교 많은 시누이를 보며 찜찜했던 감정이 싹 사라졌어요. 남편 말대로 좀 철이 없구나 싶은 정도였지. 좀 피곤할지언정 뭐라고 하고 가르치면 되긴 되는구나 싶었죠. 말귀가 안 통하는 종류의 사람은 아니니 이 사람과 멀어지거나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죠.
제가 나무라면 제 말을 바로 듣기는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대학 동기 중 어떤 친구가 패션 유튜버로 전향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전공이 의류학이라 동기들도 하나같이 다 패션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어서 이쪽 분야로 직업을 잡았거든요. 그 친구랑은 학교 다닐 땐 친했지만 한동안 연락을 안 하던 상태라 가끔 유튜브로만 소식을 확인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희수야, 잘 지내? 어머 예림아, 나야 잘 지내지. 나 너 유튜브 엄청 잘 보고 있어. 정말? 볼만하니? 너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던데? 난 유튜브는 정말 엄두도 안 나던데 대단하게 느껴지더라. 덕분에 가끔 네 소식도 확인하고 있고. 고마워. 우리 만나서 한번 밥이나 먹자. 너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그래 당연하지. 다음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나 결혼했거든. 뭐? 정말? 그것도 몰랐네. 꼭 초대해줘. 내가 예쁜 선물 들고 찾아갈게. 확실히 학생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 그런지 오랜만에 이야기해도 어색함이 없더라고요. 친구랑 몇 번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약속대로 저희 집 집들이에 초대했어요. 친구는 양손 가득 바리바리 뭘 싸들고 왔더라고요. 야 희수야, 인테리어 다 네가 한 거야? 집 너무 좋다. 나 TV에서 이런 집 본 것 같은데? 에이, TV에는 더 좋은 집 많이 나오는데 무슨. 아니 진짜로. 요즘 이런 인테리어가 유행인가? 암튼 너 학교 다닐 때부터 감각이 좋아서 내가 너 엄청 부러워했었는데. 집부터 다르게 해놓고 사는구나. 뭐야, 비행기 태우지 마, 어지러워. 친구에게 방을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마지막은 안방이었어요. 안방을 간단히 소개해주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는데 친구의 표정이 살짝 미묘해지더라고요. 여기가 내 드레스룸이야. 보면 알겠지만 내가 여기 꾸미는데 진짜 공 좀 들였다. 그런데 친구가 제 어깨를 꽉 잡더라고요. 야, 나 여기 어디서 봤는지 갑자기 생각났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친구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갑자기 SNS를 켜서 제게 들이밀었어요. 친구가 켜준 SNS 주소에는 저희 집 사진이 구석진 공간까지 잔뜩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제 드레스룸이었어요. 저는 SNS에 피로를 느끼고 그만둔 지 오래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한 번에 파악이 되지 않더라고요. 믿기지 않아 스크롤을 내리는데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찻잔을 들고 예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신우이의 사진이었어요. 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이 완전 자기 집인 척하고 사진 찍어 올려서 나는 이 사람 집인 줄 알았어. 이거 봐, 집 예뻐서 팔로워도 엄청 많아. 어디서 많이 본 집인 것 같아서 나는 요즘 이런 인테리어가 유행이라 다 거기서 거기로 보이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나도 이 사람 옷도 잘 입고 집도 예쁘길래 보는 맛이 있어서 팔로우 해놨었거든.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설마 네 친구야? 친구란 인간이 남의 집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야? 야, 친구면 차라리 다행이지. 이 인간 내 신우이야. 뭐라고? 진짜. 우리 집에 와서 개념 없는 집 몇 번 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이거 완전 미친 인간이네. 내가 그렇게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게시물에 적힌 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자세히 보니 이 집을 본이 신혼집인 척하고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댓글에는 친구들의 부러움 담긴 말이 한가득이었어요. 신혼집 좋다는 둥, 결혼 잘했다는 둥, 결혼하고 더 예뻐진 것 같다는 둥, 남편과 사이가 좋아 보인다는 둥. 그 댓글의 게시물에는
저와 먹은 다과상에 올라와 있는 찻잔 2개를 찍어 남편과 먹은 척 올려놨더라고요. 솔직히 그건 정말 보자마자 소름이 쫙 돋았어요. 허영심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남의 집을 자기 집인 척 저와 먹은 걸 찍어 남편과 데이트한 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어요. 그리고 SNS 계정을 만들어 신우이 사진 하나하나에 다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여기 우리 집이고 내 옷 입은 사진들은 왜 올리며 남편과 먹은 게 아니라 나랑 먹었던 것들 아니냐고요. 신우이는 뭘 하고 있는 모양인지 댓글을 늦게 확인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게시물마다 일일이 달아놓은 댓글에 신우이를 팔로우하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며 댓글들을 달았죠. 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욕을 하길래 저는 제 계정에서 실시간 집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했어요. 제가 진짜 집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신우이에게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리플리 증후군 아니냐, 소름 돋는다는 말이 대부분이었어요. 신우이는 본인 SNS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댓글이 달리는 걸 본 뒤에야 사태를 파악한 것 같았어요. 저에게 전화를 하길래 일부러 받지 않자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새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무슨 짓이냐고요? 무슨 짓인지는 제가 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정말 양심이란 게 있으세요? 사람을 그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놓고 새언니가 할 소린 아니지 않아요? 말로 하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거기에 올려놓은 얼굴 사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게 누가 그런 짓을 하래요? 그렇게 행복한 척을 하고 싶었어요. 본인 것도 아닌 걸로 행복한 척을 해야 되는 인생은 대체 실제로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아가씨랑 친하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아가씨가 이렇게 구질구질한 인생 사는지는 처음 알았거든요. 뭐라고요? 말 다 하셨어요? 다 못했어요. 남의 집 사진을 아무렇지 않게 찍어갈 때부터 눈치챘어야 됐는데. 당장 핸드폰 켜서 사진 싹 다 지우세요. 도대체 언제부터 제 집 사진을 찍어댄 건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진첩에 있는 사진 다 지우시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제가 무슨 언니네 집 사진만 찍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저 다른 사진도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 집에 혼수 보탰어요. 오빠랑 저랑도 엄연한 가족인데 오빠 집이 제 집이기도 하죠. 이것 좀 찍어서 올렸다고 찌찌하게.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사람이 어찌나 뻔뻔한지 그런 돈 없는 헛소리엔 화도 안 나더라고요. 네, 저보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고요. 당장 보는 앞에서 안 지우면 저는 이 게시물들 캡처한 사진 시댁 단체 톡방에 올릴 거예요. 아가씨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니 아가씨를 이상하게 키운 시부모님께 따져야죠. 안 그래요? 뭐라고요? 집안 전체에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당장 지우세요. 이걸 알게 되면 저희 남편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저희끼리 조용히 정리하고 끝내시죠. 인스타 계정에도 사과문 올리고 계정 삭제하세요. 지금 제 눈 앞에서요. 언니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까지 하시기에요? 제가 저희 집 사진 도용당했는데 이 정도 조치도 못 취하나요?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봐드리고 있는 건데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일 더 크게 키우고 싶으세요? 역시나 한 번의 말귀를 못 알아듣기에 저는 시댁 단체 톡방을 켜서 아가씨 앞에 들이밀었어요. 아가씨는 금방 사색이 돼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 방에는 아가씨 남편도 있었고 본인이 생각해도 온 가족이 알게 되는 건 창피한지 울며 겨자먹기 표정이 돼서는 제 앞에서 앨범을 켜서
전체 삭제를 하더라고요. 저는 꼼꼼하게 삭제된 항목에 들어가서도 전체 삭제를 요구했어요. 그 사진들이 복구되지 않게끔요. 그리고는 사과문을 작성하게 했어요. 사과는 하기 싫은지 꾸물대는 걸 재촉해서 꾸역꾸역 사과문을 마지못해 작성하더라고요. 유명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팔로워가 꽤 있었던 터라 사과문은 올리자마자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패션 커뮤니티에서는 꽤 화제가 됐어요. 이 사람의 실체가 새언니 집을 자기 집인 척하며 패션 게시물을 올리는 신우이였다면서요. 여론은 소름 돋는다 너무 싫다는 쪽으로 기울었고 그 계정에 본인 사진을 많이 올렸던 터라 얼굴도 퍼져나갔어요. 분명 나중에 이런 짓을 또 하면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겠죠. 신우이와는 그날 이후로는 완전히 대면대면하게 지내요. 그 계정은 완전히 폭파됐지만 제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간 제가 그 게시물들을 다 캡처해서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겠죠. 남편이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 게 괜한 말이 아니었을 텐데 그걸 한 귀로 듣고 흘린 제 자신이 좀 아쉬웠네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시자 붙은 사람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라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앞으론 친하게 지내도 뒤로는 무슨 짓을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모든 시누이들이 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시댁 식구들은 남편처럼 제가 선택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적당한 경계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시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적당한 거리를 잘 두고 지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시댁과는 역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가 이상적인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